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중 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 김미정입니다. 주책! 전원이 다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대의원 동지들 조합팀에 계신 동지도 계시고 또 아닌 동지들도 계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우리 김봉환 동지가 오늘까지 이제 상근을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되셨는데 사실 아까 그 공로패에 조직 사업에 많은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 있는 거 들으셨죠? 네, 근데 거기에 공로패에 쓰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부가 이제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 동지들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우리 김봉환 동지가 30년 전에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사실 우리 지부 교육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할 때 그때 함께 하시면서 교육부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합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했던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봉환 동지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하면 분명히 우리 지부장님이 뭐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대회가 길어진다 이러면서 앞에서 막 레이저를 쏠 거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의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거구를 이전과 다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2년 전에 선거구를 만들었던 것과 이번에 만든 선거구가 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역별로 그리고 지역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종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제가 그 대의원의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개 선거구로 만들었는데 지역과 직종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직종별로 몇 명,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눴지만 직종별로 막 몇 명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형틀, 철근, 해체, 할성미장, 방통미장, 그 다음에 이제 상근하는 동지들까지 이렇게 해서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인원이 배분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주와 이주가 아주 화합해서 같이 만든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정주, 이주 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대 19 이 정도 되고요. 형틀이 40명, 철근이 13명, 해체 4명, 할성미장 1명, 방통미장 3명, 상근하는 동지들 3명 이렇게 해서 골고루 대의원을 배정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대의원으로 구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우리 지부대의원 동지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모여서 우리 대의원 활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기로 하고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대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16개 산별노조와 16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시줄과 날줄이다. 시줄과 날줄 아시죠?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강하겠죠? 시줄과 날줄이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몸으로 비교했을 때 근육과 골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산별노조가 있다는 거고요. 지역은 우리 아까 앞에서 축사해 주신 경기도 지역본부 본부장님이 오셨었잖아요. 그 지역본부, 경기도 지역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건설산업연맹에 소속되어 있죠. 경기도 지역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본부도 있고 경남 지역본부도 있고 있겠죠. 각 지역별로 그죠? 건설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민주노총 아래에 그 건설산업연맹은 어떠냐?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건설노조가 연맹 안에 3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요. 조합원 전체가 8만 된다고 합니다. 원래 한 10만 정도 됐었어요. 건설노조 5만이라고 그러는데요. 2만이 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1년간, 지난 1년간 2만 넘게 줄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건설노동조합은 총회,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이런 구조로 이제 의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지역본부와 4개 분과위원회인데 전국에 46개 지부가 있어요. 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지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건축 지부가 있을 거고, 기계 지부가 있을 거고, 전기 지부가 있을 거고, 타워크레인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46개 지부가 있고 1개의 통합지부. 이건 어디냐면 충북이에요. 충북은 그냥 그 지역본부가 아니라 지부로, 통합지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전국의 지역본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본부의 지부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의원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는지를 보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건설노동조합, 우리는 수도권 남부지역본부고요. 그 소속돼 있는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거든요. 남부본부 안에 토목건축 지부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총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그리고 이제 대의원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연맹은 총회를 하지 않고 대의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조합은 총회가 있고 또 대의원 대회가 있습니다. 또 건설노조는 그럼 총회는 뭐예요 또? 선거가 있겠죠? 위원장 선거 직선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남부 지역본부는 또 대의원 대회로 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부는 총회와 대의원 대회가 같이 있어요. 우리 지부장 간선으로 절대로 선출 못하죠? 직접 선거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임단협과 관련돼서 전체 조합원 총투표하고 이런 거 하죠. 그걸 총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부는 조직도가 이렇게 총회, 대의원대, 운영위원회 각 부서가 있고 위원회가 조직위원회 이렇게 상설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으니까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그 다음에 우리 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노조 대의원, 여기 지금 건설노조 대의원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여기 좀 자기가 건설노조 대의원인지 몰라. 본조 대의원 손 들어보세요. 본조 대의원. 봐요, 그죠? 우리 대의원이 아까 제가 선거구를 16개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16개 선거구에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한 명씩의 본조 대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조 대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설노조 대의원. 근데 건설노조는 총회와 대의원 대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총회와 대의원 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 대의원 대회 기능이 있어요. 대의원 대회 기능이 있는데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규약을 건설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및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그 다음에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승인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부위원장 탄핵 및 부위원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출을 하잖아요. 대의원대회에서. 그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했는데 이 사람이 이 동지가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원칙에 맞지 않게 활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한다? 탄핵이 가능하다. 이 기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의원대에서 위원장을 탄핵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총회 기능이다. 근데 대의원대에서 이렇게 대의원대에서 선출하거나 인준한 경우에 대의원대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다. 근데 같이 동시에 있는 건 이 규약, 이제 노동조합의 내에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걸 만드는 것도 하고 개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과 평가, 그 다음에 예산을 또 수립하고 나중에 또 결산을 또 보고받고 하는 그 심의하는 이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남부지역본부라고 했죠. 남부지역본부인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는 아까 총회가 없다 그랬어요. 전에는 초기에 본부장을 직접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바꿨는데 다시 또
본부장 그 선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후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대의원대에서 선출합니다. 지역본부장을. 그러니까 여기 또 본부대의원들이 계시죠. 그죠? 나 본부대의원이다. 알고 계신 분? 네, 자기가 본부대의원인지 이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자, 좋습니다. 본부대의원들이 본부장을 선출하고 당연히 부본부장도 여기서 선출하겠죠. 대의원대밖에 없으니까 본부장을 선출하고 탄핵할 수 있는 기능을 대의원대가 가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운영 규정,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규약이 있고 그 아래에 본부가 있는데 본부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규약, 규정, 규칙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약, 규정, 규칙이 있는데 이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대의원대가 한다. 여기 계신 우리 본부대의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대의원대 했나요? 네. 남부본부 대의원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규약을 개정한다. 그럼 거기서 개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정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부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도 하는 거고요. 지역본부 예산을 승인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부예요. 우리 지부인데 아까 규약, 규정, 규칙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규칙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규칙, 지부 운영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부 운영 규칙의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부의 회계감사를 선출하고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을 인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회계감사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부지부장도 여기서 선출하죠. 대의원대 선출합니다. 그리고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임원을 인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부장 외에는 모두 간선이 가능해 원래. 근데 우리는 지수사로 런닝메이트를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부장 때문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부장 이외에 수석부지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유고일 때가 있겠죠. 내가 사임했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이유든 그랬을 때는 다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는 거예요. 지부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 인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능을 대의원대회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 간접 선출 아까 얘기했던 부지부장 간접 선출 임원을 선출해요. 여기서 선출했는데 불신임도 가능하다. 뭐 잘 못하면 어떻게 한다? 탄핵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탄핵하고 같은 의미겠죠. 불신임을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여기 대의원 동지들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요? 감시만 할 건가? 네.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부의 사업을 오늘 우리가 지부 대의원대를 하지 않습니까? 지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만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작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산한 것을 우리가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부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개정하고 나서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부가 지부 운영 규칙을 개정하잖아요. 그럼 그 개정한 것을 건설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맘대로 우리 지부에서 나름대로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건설노조의 규약과 규약이 있고 본부의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에 어긋나게 지부에서 마음대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설노조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부에서 이 지부 운영 규칙을 개정한다고 그런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건설노조 그 규약과 그 다음에 본부의 규정에 어긋나게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안에서 하는 거다.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의원이 지부 대의원이 있고 우리가 조합팀 대의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리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지부 대의원이니까 안 헷갈리겠죠? 어떤 건지 안 헷갈리겠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다른 데에서 조합팀 대의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총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전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부 대의원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조합원의 의무를 보면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강령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강령. 우리가 이제 그 노동조합 요새 가입할 때 이거 다 쓰시죠? 요즘 여기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8가지 강령을 쭉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노동조합의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라고 민주노총 강령인데 건설노조 강령도 똑같습니다. 이 강령에 따라서 강령과 규약 그리고 노조 운영 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의원이. 조합원이 해야 돼. 의무, 그러니까 권리, 이것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강령과 규약, 노조 운영 원칙에 따라서 활동한다. 대의원이. 그 다음에 조합원들을 대의하죠. 대의원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이 전체 의사를 묻는 건 아까 총회라고 했고 총회를 다 하지 못하니까 대의원대회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대의원대회 기능이 있는데 조합원들을 대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6개 선거구에서 내가 있는 그 선거구에 내가 사실은 그 조합원들을 대의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동지들. 저는 8선거구거든요. 자기 선거구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각각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속에서 또 직종으로 하긴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같이 모이기 어려운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그 단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게 일부 보완하는 게 조합팀 대의원이라고 보는데요. 조합원들을 대의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권리 실현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활동, 민주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간접민주주의잖아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직접 선거를 하는 것. 총연맹 직접 선거가 2014년도에 있었어요. 처음. 선거를 그전에는 간선으로 하다가 대의원들이 선출하다가 직접 전체 총연맹 조합원들이 다 한 것이 전체 조합원들이 선거한 게 처음이고 그때 한상균 위원장 아시죠? 한상균 위원장이 초대 직선 그 위원장인 거예요. 그때부터 직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냥 뚝딱 우리 직선제 하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직선제 하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직접 그 선거를 한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접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부대의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를 16개로 나눠놨지만 그 16개 내가 속한 그 선거구에 있는 그 조합원들을 내가 대의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아니다. 이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했던 조합팀 대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이유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부대의원이 지금 몇 명당 한 명입니까? 50명당 한 명이죠. 그 전에 20명당 한 명이었어요. 근데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50명당 한 명을 하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바꾸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조합팀 대의원이 지부대의원이었잖아요. 지부대의원인데 그때 겸임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내가 대의하고 직접적으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부와 우리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건설노조가 규약을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부 운영 규칙을 바꿨어요, 아예. 그러니까 50명당 한 명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50명당 한 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 2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선거구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또 그러면 직종별로 해서 지역으로 나눠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의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고민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동시에 조합팀 대의원 제도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명당 1명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한참 몇 번을 회의했었습니다. 그러면 조합팀 대의원을 계속 대의원으로 둘 거냐? 아니면 이름을 바꿀 거냐? 뭐 현장위원으로 바꿀 거냐? 다른 지부처럼 총무로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조합팀 대의원으로 둡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활동을 실제로 대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부 대의원 50명당 1명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건설 현장에 되어 있잖아요. 현장이 바뀌면 나가야 되고 그 조합원들이 계속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흩어졌다 모였다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조합팀 대의원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부 대의원으로서 내 선거구의 그 조합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대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각 선거구 방을 안 치웠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거기 공지방으로 동시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갔던 조합원들은 다시 초대하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공지를 하는데, 그럼 각각 여러분들은 대의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송명길 동지 어떻게 생각해요? 몇 선거구입니까? 9선거. 예, 9선거구에서 내가 지부 대의원인데 뭘 해야 될까요? 그 방에 우리 조합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뭘 해야 될까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런 어떤 안건이 있어요. 어떤 주제가 생겼어. 의자가 생겼어. 그러면 그 방에서 조합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선거구에서 그게 그냥 공지용이 아니에요. 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방을 그냥 지우지 않은 이유는 그 방에서 나름대로 대의원 동지들이 지부 대의원이 4명 있잖아요. 그죠? 딱 한 선거구만 5명이고 나머지 다 4명인데 그 4명의 대의원들이 그 선거구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그 활동들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다른 방안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 이 방에 있는 200명 같이 모이십시다.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조합팀 대의원, 지금 사실 조합팀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용투쟁을 올해 빡세게 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걸 텐데, 고용투쟁을 하면서 조합팀을 늘려가고 거기서 대의원들을 세워내서 그 각각의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그런 활동들을 강화시켜내고 또 거기에 조합팀 대의원이 생기면 우리가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팀 대의원이 나름의 활동들을 이런 대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지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대의원 활동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조합원들이 그냥 어떻게 노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되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는 현장을 어떻게 늘려서 또 지부대의원들의 활동을 더 하게 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지부대의원들이 각각의 선거구를 해놨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선거구에서 그 조합원들, 그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지부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의원이라면 국회의원하고 똑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대답이 없지? 나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 없어.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없어요? 이상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히 국회의원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아요. 그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너 나가서 국회의원 해봐를 합니다. 대의원도 마찬가지죠. 동지가 대의원 한번 해보세요 라고 찍어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신전 동지가 마음에 들어서 찍었을지 아니면 너 한번 해봐라 이러고 찍었을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찍었을지 몰라.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대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선출됐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그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지금 같으냐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돈을 안 받습니다. 세비를 안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 거기 어디 선거구예요?
저는 다른 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 의견 없어요? 분명히 국회의원하고 노동조합 대의원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활동하는 영역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문 네. 대의원은 전문 직종이 아니고? 아니요. 그냥 예. 국민의 재산. 네, 뭐 영역 다를 수 있죠. 자꾸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이거 대답 잘하면 상 주려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능은 비슷합니다. 대의를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의원들도 어떻게 해요? 조합의 규약,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지구조기축 우리가 제정하잖아요. 제정도 하고 개정도 물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국가 권력을 국회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권력을 감시한다 이런 게 있어요. 비판하고 감시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의원들에게도 일정하게 그런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똑바로 안 하면 탄핵한다는 건 뭐예요? 감시한다고는 비판의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같아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변하죠. 국민에는 자본가고 노동자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힘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이죠. 그죠? 근데 노동조합은 어때요? 노동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면 안 돼. 그죠? 분명히 나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령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달라요. 예. 평등을 보장,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게 돼 있는 거지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계급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합팀 대의원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다들 활동을 열심히 해서 대의원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막 노력하고 막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대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대의원이니까 우리 팀장이 어떻게 하는지 잘 감시해야겠어. 이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심히 봅니다.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아요. 있어요. 많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까 조합원의 그 의무에 보면 이 강령과 규약을 동의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노동조합이 의결하고 결의한 것을 따라야 돼요. 그죠? 노동조합이 활동을 잘하게 만드는 게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고 대의원은 당연하겠죠. 그죠? 더 모범적으로 해야 돼요. 활동을 열심히 하고 팀장을 도와주고 같이 활동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감시만 하겠다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부대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지부대의원이 우리 조합원들을 대의하기도 하지만 또 조합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복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감시하는 기능은 당연히 있지만 그건 잘못할 때 정말 이게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대의원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예, 대의원 역할을 우리 잘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자 열심히 가지만 상당히 더디고 현재의 이렇게 대의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고 또 지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또 잘 끌고 가면서 우리 조합원들의 단결 이것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단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연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 동지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